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오늘 당원도에 참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다 못 들어오고 밖에까지 좀 밀리도록 기대했는데 이 자리가 좀 엉성하니까 힘이 좀 빠지죠. 근데 힘이 조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는 우리가 태극기 들고 열심히 나가도 그래 맞아 나는 못하더라도 너라도 나가니까 좋아 이렇게 동조를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 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다 나오셨는데 뭐하러 또 거기 나가느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생긴 당으로 이렇게 남들이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당원들이 좀 나태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태해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저는 옛날에 그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민주공화당을 했는데 그때 당원 목표가 얼마냐 하면 3%에 유권자의 3%. 유권자의 3%가 돼야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당의 지침이 항상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당원 3% 세워라. 유권자의 3%를 채워라. 그럼 우리가 지금 집권을 하려면 경기도에 유권자 숫자를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만에서 30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정권 잡아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권 유지를 하는데 뒷받침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교육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오늘 교육이라 그러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이 뭔가,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알고 투쟁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친구들이 묻더라고. 야, 우리 뭐가 왜 필요한데? 우파 분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이 얘기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없이 그냥 하면 뭐 호랭이도 덫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귀신도 경건에 걸리면 꼼짝 못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경우에 빠지고 논리에 밀리면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제점이 뭔지 우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백 가지 되지만은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며칠 해야 되고 제가 어젯밤에 한번 추려보니까 한 5가지가 문제야. 5가지가 뭐냐? 이 나라의 이념의 분리, 2가지 이념이 있어요.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영웅이 나와도 이 나라 정치가 바로 갈 수가 없어. 사설건건 반대하고 나쁜 방향으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좋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안 되죠. 조국이가 나쁜 짓 했다고 말이야 그냥 막 하는데도 아니야 조국이 구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념적으로 통일이 되려면 옛날에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 시절에는 좌파가 골수 좌파는 한 5만 명, 그 다음에 그를 적극적인 지지파가 한 30만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300만이 넘어. 좌파가 300만이 넘어. 그동안에 김대중이 기르고 노무현이 기르고 문재인이 기르고 이렇게 양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 청년들이 젊은 애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숫자가 엄청 많아. 이걸 다 죽일 수도 없고 다 감방에 넣으라니 감방도 모자라고 또 이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북이 보내진 안 하려고 그러고 본인들도 안 가려고 그래. 여기서 개판시키면서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안 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느냐.
이거 사상 전환을 시켜야 돼. 사상 전환을 안 시키더라도 최소한도로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막중해요. 그래서 이념이 둘로 갈라져 있는 한 이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같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나와도 정권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정치하고 사법이 정의가 실종됐어. 정치에 말이요. 지금 여러분들 매일 보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저 안타까운 게 그 여당 중에 한 10사람이라도 우리 조원진 대표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이꼴하지 않을 거라고.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정신이 똑바로 맥혀가지고 정말로 목숨을 바쳐가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 없어. 보이질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색깔론을 가지고 재판하지 말고 법대로만 해주면 그런 데는 이 나라의 법이 좀 잡아줄 수 있어. 민노총이 만약에 불법파업하면 그거 손해배상도 시키고 형무소도 보내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그래도 좀 살아날 수도 있어. 정치권이 잘못해도 사법부에서 그걸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도 하면 썩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판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방맹이 두드려가지고 말이야. 그냥 구속영장 청구해서 내보내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법부하고 정치가 똑바로 가도록 돼야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의식이 또 문제입니다. 시민의식이. 저는 시골에서 태어날 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 형제까지 제 사촌들하고 다 한 집에 살았어. 대가족이 살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길러지는 거예요. 대가족이 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잖아요. 사람이란 거는 어린애 때 밥도 먹이고 우유 먹여주기 전에는 좀 크면 다 자기 본의로 살게 돼 있어. 부부간에도 자기 욕심 우선이야. 근데 그 욕심대로 살면 안 되거든. 구성이. 그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보하는 거를 요즘 애들이 못 배웠어. 가정이 붕괴되는 바람에. 지금 아이들은 뭐 요만하면 벌써 독방도 하려고 그래. 혼자서 하려고 그래. 어머니 아버지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시민의식이 국가 간이라든가 사회에 어떻게 된다든가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이 사회를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기면 되도록 놔두겠어요. 그걸 안 하는데 개인주의가 팽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 혼자 열심히 먹고 살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약해. 그 바람이 약하다는 건 선동에 약하다. 그냥 텔레비 방송국 그거 말이야. 저거 덜이야 이러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그걸 보고 앉아서 말이야. 그게 맞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10번 20번 하면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반복적인 선전을 하면 그거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이야 이 텔레비 연속극 보다가 바카스 선전이 탁 튀어나오면 채널을 탁 돌려. 그거 선전 싫어. 그래도 약방에 가면 바카스도 안 하고 그 잠재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의 효과, 선동의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야 되는데 개인주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나라 걱정하는 국민이 혼자 똑똑하고 혼자는 다 잘났는데 집단적으로 나라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똑똑해. 뭐 여기 앉아있는 것도 우리 조원진 대표보다 더 똑똑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야. 남이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대중이 모이면
대중 심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치매한다. 엊그저께 있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바람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감정에 좌우돼가지고 선거도 그냥 대낮 하나 찍어버려. 그때 분위기 와가지고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당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정신을 좀 더 챙겨가지고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뭐냐? 강성노조가 이 나라 망치는 겁니다. 강성노조. 저도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노동운동의 애국심을 바탕에 두고 노동운동을 하면 기업체도 잘 발전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다 걱정해가면서 노동운동하고 자기들 복지를 주장하면 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는데 이거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만 집단이기주의로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강성노조가 어떻게 하면 변질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법으로 지금 억제할 시기를 이미 지났어. 나라 집권하는 사람들도 눈치만 봐. 이 강성노조에.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뭉쳐가지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우리 국민들의 결속력이 강해가지고 강성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래도 국민들 단체로는 정말로 순수한 열정과 애국심을 가진 사람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중합니다. 이 강성노조를 완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사람들 10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정교조가 문제입니다. 자라는 2세들이 중립적인 교육만 받더라도 그 성장하고 나면 이게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구나 이런 걸 알 텐데 어릴 때부터 아주 정교조들이 교모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선전선동에 다 물들어 있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계속 여기 나와서 강연하는데 뭐 이거 나라가 잘못하는 거고 이 사회가 잘못되는 거 이거만 계속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불만이 다 있잖아. 그 불만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다 불이 붙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강성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이제 법에 또 나라에 이게 맡길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 뭐냐? 국민들이 저네들이 저렇게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가면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피해자다. 지금은 남의 집에 불난 것 같이 보고 있지만은 결국 피해자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놔두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 안 망하게끔 하려고 내가 뭐 국회의원 하려고 하느냐. 나 국회의원 욕심 없단 말이야. 우리 공화당이 하는 거는 오로지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다. 이것을 수치로 설득을 해서 우리 주변 세력을 넓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 인식이 아주 편향돼 있어요. 물론 아이들 교육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도 역사의 의식이 편향돼 있어. 나쁜 점만 가지고 부각을 시키니까 학교 어린애들서부터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가오도 있을 수 있죠. 잘하려고 그러다가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 생활에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데 지금요 한 달에 1,500만 원씩 월급 줘도 다 모자랍니다. 왜? 옛날하고 달라졌어. 생활이 쓸 데가 많아. 그 불만이 많아요. 그 불만 많은 데다 불을 붙이면 그 불이 잘 타게 돼 있어. 마른 장작에 불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역사의식이 없는 이 국민들을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을 말해 나보고 험잡으라 그러면 아 그 양반 말이지 주 방위군에 뭐 대령도 하고 또 영국에 붙어가지고 영국군 소령도 하고 말이야. 우리로 말하면 반역한 거 아니에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받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일본군에 뭐 소령 지냈다 그러면 그 치를 팔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미국의 건국에 영웅으로 지도를 해줬기 때문에 다 덮어버리고 아 지금 반역자라고 누가 미국 가서 얘기해봐요. 미국 국민들한테 맞아 죽지. 근데 우리는 잘한 거는 99가지라도 다 덮어놓고 한 가지 못한 거 가지고 그걸 부각시키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야기가 좀 길다고 지금 메모가 왔는데 우리 공화당은 정말로 이 나라가 썩어가는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소금의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조원진 대표라는 말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을 여기 가지라고 이런 분을 이 나라에 살게끔 해줬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정치 욕심이 있거나 내가 무슨 출세하려고 마음먹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이 나이 먹은 사람이 당신 뭐 때문에 말이야 그 공화당에 말이야 그 미쳐서 따라다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 나라가 지금 다 썩어가고 있으니까 소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조원진 대표가 말이야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나무랄 데 없는 소금이야 그나마. 그래서 이 소금을 하나라도 팔려고 나도 나가는 거야. 뭐 주책 없다고 남들이 욕하든 말든 나는 조원진 대표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 정치를 지도해야 이 나라가 바로 간다. 나는 그런 소신이 있어. 그 소신을 가는 거야.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공화당에 나와서 활동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칙대로 따지면 순리대로 간다면 세상에 여기에 다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여 밑에 바닥에도 꽉 들어차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소수를 가지고는 아직도 힘이 모자래. 왜?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다 표로 하나 가지고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니까 우리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동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알아보니까 있다고 혼자 내는 사람들이 있어. 걸린다고 나는 사람이. 그러면 뭔가 시민들 속에서 아직도 우리 공화당만이 이 나라를 마지막으로 구할 수 있는 구세주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열심히 해서 이 썩어 문제되는 대한민국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우리가 일신시켜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떳떳이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